안녕하십니까, 짱가몽입니다. 짱가몽 명품관, 중국 도자기 진품 명품관에 오늘 청화 도자기 하나 리뷰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기물은 청화로 잘 그려진, 세필로 다 잘 그려진 명품. 기형은 이제 비파준이라고 합니다. 비파준. 모양새가 중국의 그 타악기, 우리나라 말로 이제 기타죠. 기타 비슷한 이제 비파를 닮았다 그래서 비파에 보통 병이라고도 하지만 준과 병은 뭐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액체를 담아 놓는 용도죠. 술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형이 아름다운 비파준 리뷰하겠습니다. 우선 길이를 한번 재보면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크거나 그런 건 아니고, 한 36cm 정도 됩니다. 높이가 한 36cm 정도 되는 아담한, 그리고 이제 복부가 좀 빵빵하죠. 복부가 한 28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정방향 비슷한 비파준입니다. 비파준. 그래서 앞으로 다가가서 한번 문양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구연부부터 보실 것 같으면 맨 구연부 위에는 영지문이 이제 청화로 잘 그려져 있고, 그 밑에는 여의운두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이제 전지연화문이 아주 빼곡하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바로 밑에는 이제 여의운두문의 거꾸로 형태가 매달린 거죠. 그래서 뒤집었다 그래서 요런 요게 요렇게 돼야지 여의운두문의 이제 기본 형태인데, 요걸 뒤집은 거죠. 얘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뒤집었다 그래서 뒤집을 복자를 써서 복여의운두문입니다. 복여의운두문에 또 사이사이에도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도 이제 항상 관효자기는 두 줄로서 현문을 칠해놓고 그려놓고 구분을 지은 것입니다. 층차라고 하죠. 층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복여의운두문 밑에는 이제 전지연화문으로 또 빼곡하게 어깨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현문이 있고 바로 밑에 얘는 이것도 이제 뒤집었다 그래서, 원래 연판문은 맨 밑에 보시는 것처럼 변형 연판문인데, 요거는 이제 뒤집었다 그래서 복변형 연판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요런 이제 당첨문 같은 것이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 문양을 볼 것 같으면 앞에 보시는 거는 성류입니다. 성류. 다산을 상징하는, 알갱이가 이제 다산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성류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여지라고 합니다. 여지. 중국말로 이제 리츠죠. 리츠. 그래서 요 리츠는 여지라고 해서 이 덩굴과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산을 상징하는 거죠. 면연이 이어진다는 뜻과 다산을 상징하는 여지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여지는 서태후가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태후가 항상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게 아예 뿌리채 이렇게 해가지고 흙하고 같이, 그 남방에 흙이 있어야 돼. 이게 남방 과일이거든요, 중국. 그래서 남방에 있는 흙까지 같이 갖고 와서 열매를 맺어서 이제 항상 먹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배에 싣고 왔다고 하죠. 그래서 여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장수를 상징하는 복숭아가 아주 잘 맺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삼과문이거든요. 그래서 삼다문 하면은 세 가지의 복을 나타내는 복록수가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삼다문인데, 요것은 삼과문, 과일 과자죠. 그래서 복숭아하고 석류는 삼다문하고 겹치는데 불수감이 안 나오고 아까 여지가 나왔죠. 여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과문이니까 세 개의 그 전지는 위에 있는 게 전지문이고, 요거는 이제 끊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절지라고 합니다. 절지 삼과문이 있으면 그 사이의 여백에다가는 이제 화해문으로서 그려놨습니다. 절지 화해문으로서 요거는
요거는 이제 뭐 부용화 장미과 같고요. 요것은 요것도 뭐 이제 부용화나 장미 아닌 목단입니다. 그리고 요것은 뭐 분명히 연꽃 비슷하게 생겼죠. 연화문. 자, 그리고 그 밑에 층을 보면 이제 정식적인 변형 연판문이죠. 요 위에 있는 거는 뒤집었다 그래서 복 변형 연판문.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연판문입니다. 변형 연판문. 무거워서 들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밑에는 파도문이죠. 해도문이라 그러는 게 부처님 손가락 같이 불수문의 형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산석이 없으니까 수산복해라고 말씀드리진 않고 그냥 해도문입니다. 해도문은 파도조자가 조종을 뜻하기 때문에 권력을 상징하고 여기 주문양에 있는 삼과문은 장수와 다산과 그리고 이제 또 면연히 이어가는 장수나 그 자손 번창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양이 빼곡하고 위에부터 한번 살펴보면 맨 위에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그 다음에 연판문 8층, 밑에 해도문 9층. 그러니까 9개의 층차로 구성이 되어 있는 변형 연판문입니다. 그리고 밑에 볼 것 같으면 관지가 대청 옹정연제 관지를 이렇게 잘 썼습니다. 관지 쓰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관지가 써 있고 밑에 있는 부분은 이제 파랑유가 시유되어 있어서 이렇게 울퉁불퉁하면서 짜글짜글한 귤피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굽이 굉장히 깊습니다. 제가 손으로 쑥 들어간 거 보이시죠? 손 요 정도까지 들어갑니다. 요 정도까지 쑥 들어가 있고 바깥에도 있고, 그러니까 비파준의 형태죠. 그리고 요게 이제 시유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노태죠. 요거는 시유가 돼 있는 거고, 요거는 시유가 안 돼 있는 노태인데 이거 시유한 것처럼 부드럽습니다. 이런 것을 미꾸라지 등과 같다고 그래서 니추베라고 합니다. 니추베의 닮은 형태를 갖고 있고 전부 다 나미태입니다. 나미태 찹쌀가루 같다고 해서 이 옹정 때, 강의 때에, 그러니까 강이 이제 중반기 후반기부터는 이제 옹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태토를 굉장히 좋은 태토로 썼습니다. 관효를 방한 것으로서 이게 관효면 뭐 큰일 나는 거죠. 관효를 방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을 해도 이 정도는 그려놓고 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그렸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전사라고 하는 기물들이 많아서 이런 반짝이 도자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기물은 이렇게 잠깐 보여드리면 온 몸이 다 구멍을 바늘로 뚫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귤피문이 아주 온 몸을 휘감고 있습니다. 골동이란 소리고요. 완전 뭐 그때 그 시절의 기물은 아니지만 골동입니다. 피부를 봤을 때 너무너무 깨끗한 골동이죠. 관효를 방한 것인데, 자, 이런 문양을 봤을 때 그림을 그리면 선조가 살아있고 붓이 터치가 돼 있는 흔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복 변형 연판문 확대해서 보시고 있고요. 바로 위에 연꽃을 그린 것도 보실 수가 있고, 위에 뒤집은 복 변형 연판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선으로 제가 이제 볼펜이지만 선으로 이렇게 그릴 때 이렇게 뭉쳤다가 다시 또 가고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선이 일률적으로 쭉쭉쭉 이어졌다. 전사죠. 살아있질 않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중요한 거, 요 연판 복 여의 운두문하고 요 복 여의 운두문이 크기가 다르죠. 여기 보세요. 여기는 좀 굵고 여기는 좀 가늘죠. 달라요. 달라야지 정상입니다. 이걸 사람이 어떻게 똑같이 그립니까? 찍어내지 않는 반에는. 여기도 얘랑 좀 틀리잖아요. 여기는 좀 두툼하게 벌어졌고 여기는 얇잖아요. 여기는 또 뾰족한 것 같지만 얘는 또 뭉툭하고. 요게 이제 그렸다는 거죠. 자, 여기 밑에 있는 전지 연화문도, 그리고 이 옹정 때는 요게 이제 국산 절청으로 그린 거거든요. 코발트가. 하지만 이게 소마리청이 아니기 때문에 훈산 현상과 그런 뭐 철수반,
심지어 뭐 요철 현상까지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요렇게 이제 점공으로 점을 찍는 겁니다. 훈산 현상을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쪽에 이제 덧칠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진하게 입체감을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소마리청에서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입체감인데 그걸 입체감을 못 내니까 그냥 이런 현상, 이런 기법을 통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이제 끝에 부분은 좀 진하게 이렇게 덧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점점점 이렇게 점공을 찍어가지고 마치 훈산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주려고 했던 기법입니다. 그래서 옹정 걸륭 때부터 너무 이제 심화돼가지고 걸륭 때는 너무 점을 많이 찍어가지고 좀 식상한 경우도 좀 있습니다. 너무 완벽하죠. 예. 하지만 소마리청 원때나 원청하나 이 영락선덕 때의 자기를 보면 자연스러운 석광반, 훈산 현상, 그러니까 코발트가 먹어 들어가면서 또 거기에 이제 은의 주석 성분이 표출이 되면서 햇빛에 빛에 비추면 은 색깔이 나는 그 석광반이라고 합니다. 그게 철수반이 석광반이거든요. 그런 현상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배겨가면서 그림의 입체감이 살아나고 효과가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거를 못하니까 그냥 이게 국산 절강성에 나오는 절청으로 그리다 보니까 요 정도 선에서 이제 소마리청의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을 한 것입니다. 정말 명품이고 여기 요 여지에 있는 것도 점공으로 해서 그 볼록볼록 튀어나온 것 그런 것을 다 입체감을 살렸습니다. 다 그렸다는 거죠. 명품은. 네. 이런 게 물전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고요. 선조가 다 그렸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잘 그린 작품입니다. 명품이죠. 네. 일일이 다 그렸습니다. 선조도 다 살아있고 입체감도 살아있고 그림에 이 인맥하고 이파리의 그 옆으로 이렇게 돌려지는 그런 모습들까지 일일이 다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피부가 요 밑에는 뭐 당연히 파랑류가 있어서 그러면서 귤피문이 보이고요. 보이시죠? 전부 다. 그리고 총화로 그렸는데 그게 먹어 들어갔습니다. 먹어 들어갔고 옆에도 전부 다 귤피문이 보이시죠? 네. 바늘로 콕콕 다 찔러놓은 이 전면을 다 찔러놨습니다. 귤피문으로. 네, 여기 다 보이시죠? 우리는 진품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진품은 뭐 감히 말씀드리지만 거의 없습니다. 자꾸 없는 거 찾으면 굉장히 힘들죠. 하지만 진품을 방을 해도 옛날에 전고를 따라서 똑같이 방을 하면서 일일이 다 그린다는 거. 그래야 명품인 것이죠. 이게 이제 골동이 이제 됐지만 이게 뭐 이제 골동은 60년 이상은 골동이라고 그러니까 그 이상이 되면서 계속 이 60년쯤인 만약에 어떤 소장가 손에 가서 한 몇십 년 더 지나가지고 한 100년이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가격이 얼마겠는가? 지금 그리겠는가? 지금 물전사 많이 나오지만 이건 그린 거거든요. 예술품으로 승부를 걸어야 명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남은 것은 세월이죠. 세월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뭐 자꾸 처리하고 오래되게 보인다고요? 아닙니다. 그거 소용이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세월의 흔적을 느끼게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해서는 잘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예술성 다 그렸는가? 그리고 대충 그린 거와 전고 예전에 만들어진 청나라 옹정제 때의 도자기를 그대로 방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방을 잘했다. 예술성이 뛰어나다가 첫째. 두 번째는 흔하지 않다. 일단 기형 자체가 비파주는 고급형입니다. 고급형. 그리고 잘 볼 수도 없습니다. 흔히 뭐 매병이나 뭐 다른 병, 청구병 이런 것들 많이 보이는데 요 비파주는 좀 독특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제 세월이에요. 연대감. 근데 그것까지는 이제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이 앞에 보시는 기물은 이미 세 가지를 다 견뎌냈습니다. 그래서야 비로소 이제 명품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한 바퀴
일주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명품을 잘 캐치를 해서 골라서 잘 닦고 만지고 좀 애정을 주면서 이게 이제 진정한 명품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 시간이 흐르면 흔하게 나오는 기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명품들을 소장하셔서 나중에 뭐 좀 비싼 값에 소장가 손으로 들어가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꼭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좋은 시절이 오면은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에 뭐 국제 경매장이 안 들어온다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들어왔을 때 허접스러운 물건을 갖고 가서 봐달라고 하는 거하고 이런 명품을 들고 가서 출품하고 싶다는 거하고는 클래스가 틀립니다. 그래서 짱가몽 도솔에서 여러분들이 이상한 도자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전사 도자기 피하자, 뭐 섭취 도자기 사지 맙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짱가몽 옥션에서 제가 뭐 큰 소장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기물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계속 기물을 바꿔가면서 또 여러분들한테 또 분양도 해가면서 또 저도 계속 좋은 도자기를 오래된 도자기를 명품 도자기를 뭐 구입하고 수집하고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 중국 도자기가 이제 발전해 나가는데 일말에 도움을 좀 드리려고 이런 이제 도설도 하고 옥션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런 도자기들이 요 이제 각광을 받을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희망을 잃지 마시고 쓸데없는 도자기, 전사 도자기, 섭취 도자기, 싼 거 제가 누차 강조드리죠. 싸면서 좋은 거가 있을까요? 세상사 정보가 모든 정보가 다 공유되는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지금은 유튜브가 됐건 어디가 됐건 이거 얼마짜리야 다 알아요. 물론 골동품은 가격이 정해진 가격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얼추 가격이 오픈이 된 상태에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싸구려 도자기, 싸면서 좋으면서 뭐 이런 걸 사가지고 뭐 몇 억에 판다. 이런 꿈은 제발 꾸지 않으시면 건강에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명품 도자기는 이제 본인이 소장하셔도 기분이 좋고 또 남한테 보여드려도 기분이 좋고 또 세월이 흔적이 가서 또 좋은 또 인연을 만나면 좋은 값에 또 분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명품들을 소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짱가몽 명품관, 중국 도자기 진품 명품관 19번째 시간으로 앞에 있는 청화 절지 3과 화해문 비파준 리뷰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명품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